스파이 일봉 차트 같이 한번 볼게요. 1년 정도 놓고 지금 여기 저점 찍고 데드캣 바운스에서 여기 단기탑 찍고 눌림 주고 눌림 준 것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RSI 여기 뭐 짧게지만 각도는 상향을 틀어주긴 했는데 다시 저점 리테스트 할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오늘 25일선 이렇게 빼꼼히 들어 올렸어요. 근데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방 차트일 때도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락하는 중간에도 상승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이븐 코비드 저점을 가도 코비드 저점 6일 을 봐도 상승할 때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로 상승하죠. 뭐 그때 서킷 브레이크도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차트에서도 이렇게 큰 상승을 주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코비드 저점 뚫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짧게 해서 보면, 그러니까 피보 여기서부터 어제 상승까지, 그러니까 저번에 친 그 단기탑까지 피보 그렸을 때 이 38 라인 요거 깨지 않았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으로 이 갭을, 여기 지금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이 이 다운 갭이 작은 건 아니에요. 이 갭을 이렇게 그려야 되나? 그래서 요 갭에 왔을 때 이제 저항, 그리고 이평선도 거기에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갭을 필을 하고 내려갈 건지, 뭐 갭 전에, 지금은 갭 전에 그냥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양처럼, 그러니까 밀리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 38 라인을 깼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차트에서 이 38 라인을 얘가 이렇게 여기서 해서 여기를 깨고 뭐 이런 식으로 흐르는 차트가 생기면 그 다음에 봐야 할 라인은 요 라인이죠. 그래서 요 라인을 지지했다가 깨면, 그래서 요 라인까지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서 랠리를 만들려고 했던 상승 파동은 끝이 나요. 그래서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 라인을 깨는 순간 이 저점을 리테스트하고 뚫고 내려올 수 있는 차트가 돼요. 지금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면서 2% 이상의 상승을 줬죠. 지금 얘를 완전히 들어올려서 차트를 만들려면 또 2%가 넘는 그런 상승이 한번 나와야 돼요. 차트를 돌릴 거면.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만약에 시그널을 주면 차트를 돌리려는 힘이 더 센가 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도 2%에 준하는 이런 하락 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졸졸졸졸 이렇게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어씨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바운스 주고 사실 이때 그 베타값 엄청 컸죠. 420부터 440까지 20이면 200포인트죠. 선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주가 변동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개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장이 쉽지는 않아요. 쉬운 차트가 아니에요. 쉬운 차트가 아니고, 이 단기 고점을 만약에 테스트한다면 이거를 뚫고 2위로 막 올라가는 모양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갭필 하는 순간, 그러니까 갭필이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하는 순간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요. 만약에 이 저항이 있는데 저항까지 올라갔다가 눌림폭 주고 뚫고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를 지지를 한다. 그러면 차트가 바뀔 수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은 정말 조심스러운 차트 맞고요. 마켓캡이 컸던 이제 구글이 또 어닝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닝이 좋아서 저점에 샀던 사람들 익절하고 쭉 밀렸는데 여기 이평선 30선에서 딱 지지받고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밀어 올려도 얼마까지 밀어 올려줄까? 지금 포모로 이거 분명히 이 꼭지 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린 물량에 대한 컨sol리데이션 구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게 유추를 해본다면 아마 장이 이렇게 미쳐서 여기까지 갑자기 단기 고점 만들었던 그 자리까지 한 번에 밀어 올릴 수 있는 차트를 만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살짝 해봐요. QQQ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차트 모양은. 하지만 하락에 대한 항상 상승에 대한 컨sol리데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런 하락에 대한 컨sol리데이션 구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해갖고 올라와 준다고 해도 일정 구간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차트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가서 이거를 뚫고 이렇게 살짝 눌려주고 다시 이런 모양을 주면서 리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리테스트를 할 때 어디까지 리테스트를 할지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한 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내렸죠. 그러면 이 기간이 12월 28일부터 한 달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은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한 달 혹은 그 이상은 다지는 작업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둘러서 살 건 없지만 저점을 줬을 때 사려고 마음 먹었던 주식들을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저점을 털었을 때 더 많이 내려가고 이 차트 자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게 하방 차트를 만들었을 때 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어요. 바닥이. 이게 피부가 그려져 있는 차트를 찾아야겠다. 여기 코비드 저점부터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피부예요. 지금 23, 요 라인 테스트 했고요. 아마 요 38 라인까지도 열고 생각을 해야 하는 차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여기를 23 라인을 뚫은 이상 반등했다가 다시 리테스트 할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승에 있지만 히스타그램이 먼저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주봉 히스타그램이 빠질 때 여기 이제 매도 구간이죠.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떴고요. 그러니까 주봉을 만약에 뭐 MACD나 이런 것들 리딩 하셨던 분들은 대처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돌아서는 모양. 이 하방으로 자리 잡은 차트가 아직까지는 돌아서는 모양에 대한 시그널은 없어요. 그리고 ADX가 지금 23이죠. 그러니까 25 이상 되면 굉장히 변동폭이 큰데 어쨌든 이게 좀 가라앉아 줄 건지 아니면 이 플러스 DMI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골드 크로스를 내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갈 건지.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재료가 부족해 보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머무르는 구간이 되든지 아니면 아래쪽을 더 리테스트 할지.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얘기는 이제 횡보한다는 얘기죠. 이게 횡보가 최선이야. 횡보가 최선이고 딥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그냥 열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개떡락해서 이게 막 차트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일단 여기에 있는 넥라인은 깨진 상태예요. 넥라인은 깨졌고요. 그럼 그 다음에 봐야 하는 넥라인이 여기죠. 여기 딛고 갔으니까 요 라인까지 그냥 열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야 가는 거지. 가야 가는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평선 요 위에 올라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깨지는 게 먼저겠죠. 35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게 먼저겠죠. 그걸 먼저 워치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WM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나 QQQ보다 훨씬 더 먼저 조정폭 확대하고 여기 뭐 여기까지 여기 딱 찍었어. 7, 8.6 요 라인까지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172까지 열고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에 갭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내려와 주지 않기를 바래요. 여기에 갭이 있어요. 이 갭을 필을 할 건지 얘는 지금 런어웨이 갭이죠.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갭 업하고 이렇게 올려서 간 건 런어웨이 갭이었어요. 런어웨이 갭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동성 힘입어서 여기서부터죠. 쭉 뽑아서 올라갔다가 굉장히 오랜 구간 횡보를 했지만 이렇게 횡보를 하는 동안 성장주들 가지고 계신 것들은 굉장히 주가 하락의 폭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여기 이렇게 리테스트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닝이 좋은 애들은 올라가고 아닌 애들은 밑으로 더 빠지고 아니면 옆으로 기든지 이런 작업하면서 이 지수도 방향을 정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 얘는 이제 MACD 이렇게 하방으로 빠졌고요. 아직 반등 시그널 없어요. 이제 물론 주봉이기 때문에 더 늦게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이너스 DMI가 살짝 꺾였다는 거 정도. 만약에 일봉으로 가서 보면 어떤가? 일봉으로 가서 보면 여기는 살짝 골드 크로스 나긴 했는데 그리고 MACD 여기서부터 밀어 올리는 모양 나오고 여기 아주 빼꼼하게 아주 작지만 여기 보이시죠? 히스타그램 살짝 만들어 놓는 모양 되긴 했어요. 아래까지 하방을 열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 라인까지 열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여기가 안 깨졌으면 해요. 여기 지지받은 것처럼 이 지지받은 선 안 깨고 지금 파라볼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치고 있죠. 그래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할 때 위로 올려서 이 라인들이 이렇게 다이버전스로 벌어져 있는 라인들이 컨버전으로 이렇게 다물어질 때 주가가 쫓아 올라가면서 뭐 이쯤에서 저항 맞고 다시 리테스트를 하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모양이 나오면 이제 뭐 주가가 이 차트 자체가 조금 안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버슈팅 할 때 이거 페이크였잖아요. 여기에서 물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차트였죠. 이게 오래 흐르면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차트가 돼요. 그리고 DMI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DMI는 상향으로 지금 돌아서 있어요. 일봉에서. 그런데 좀 기분 나쁜 게 ADX가 이렇게 변동이 굉장히 크게 마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DMI가 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살짝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일 때 플러스 DMI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DMI가 상향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제 얘가 이 플러스 DMI가 방향을 돌려줘서 주가를 위쪽으로 이제 끌어올려 줄 수 있으면 ADX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확 치고 올라가 주면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이 일단은 잦아들어야 차트가 안정이 되는데 이 변동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어닝 발표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폭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불안한 상태예요. 그게 이제 ADX가 높은 상태이고 변동이 큰 상태이고 빅스가 높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치모쿠 클라우드를 보면 구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좀 한번 당겼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IWM은 그리고 QQQ 얘도 구름에서 굉장히 멀죠. 근데 이렇게 구름대 교차하는 이렇게 얇은 구간이 오면요. 방향이 전환되는던지 그런 일이 생겨요.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나? 그래서 여기 요 컨버전 라인, 베이스 라인이랑 컨버전 라인 여기 저항으로 아직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 지지받고 여기까지 당겨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차트 바뀌고요.
파이는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양운 다음에 음운으로 봤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양운 다음에 음운으로 받으면요. 주가가 하락을 해요.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요. 양운을 양운으로 받아야 되는데 양운을 음운으로 받았을 때는 주가 눌림폭이 있을 수 있다.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플랫한데 이런 데가 463 이런 자리가 저항이다. 치고 올라가도 아마 이쯤에서 저항이 걸릴 수 있다. 466이나 463 여기서 저항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뭐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버티칼 잡을 때 아니 아이언 컨도 잡을 때도 요 위에 요 밑에 뭐 요렇게 잡을 수 있죠.